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건강하지 않은 인생도 틀리지 않다. 점점 투병보다 치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반려병이라는 말도 자주 보인다.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는 뜻일 거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는 일인 것 같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삶 속에서 똑같이 닮아가고 모질라져 가는 중이다. 연필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면서 짧아져 몽땅 연필이 되듯이 서로 타고난 길이가 다르고 모질라지는 속도도 다르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즐거웠으면 좋겠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낱말의 장면들, 지은이 민바람, 펴낸 곳은 서사원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잊혀져가는 낯선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서정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어느 날 순 우리말 사전을 선물로 받아요. 이후에 그의 마음에 새로운 물결이 생겼고 낯선 단어들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깊은 내면의 여정과 만난 우울과 사회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의 어두운 순간들을 글쓰기로 치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단어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이 책은 단순히 낯선 단어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제목이 마음이 뒤척일 때마다 가만히 쥐어보는 다정한 낱말 조각인데요. 마음이 뒤척인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걸 거예요. 마치 밤중에 잠 못 이뤄서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 같은, 내면이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할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뒤척인다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렇네요. 그런 마음일 때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읽으면 참 좋을 책, 오늘 함께 해보겠습니다. 판단에 지치는 순간. 오래전에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 아버지는 무슨 계절이 좋으세요? 당연히 봄이나 가을 같은 한 계절을 골라 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달랐다. 계절은 무엇이든 다 좋고 고마운 거야. 가을은 시원하니까 좋아하고 여름은 더우니까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환경들이니까 아빠는 다 좋아해. 그때는 교과서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단순하게 여름은 더우니까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사람이 어떻게 다 고마워할 수만 있을까? 남에게 이견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사실 나는 좋고 싫음이 무척 많다. 뇌는 분류 작업에 여념이 없다. 이건 좋은 것, 옳은 것, 나에게 맞는 것, 내 취향의 사람. 저건 싫은 것, 틀린 것, 나와 맞지 않는 것, 맞지 않는 사람.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판단을 통해 의미 없는 소모를 줄이는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해온 분별 작업이 나를 보호하는 이상으로 공격하기도 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일 때 특히 더 그랬다. 나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싫어. 이렇게 행동하는 나는 잘못된 거야. 나는 정말 답이 없어. 결국 판단은 내 몸과 마음을 칭칭 묶는 밧줄이 됐다. 꼭 경계할 일이 아닌데에도 경계하느라 힘을 쏟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심리상담사와 정신과 의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좋고 나쁨에서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그런데 그게 어디 쉬운가? 무척 괴로웠던 순간에 도움이 됐던 건 지금 겪는 일을 한 편의 영화나 동영상을 보듯이 바라보라는 조언이었다. 관객이 되어 그저 이 경험을 바라보는 것. 자주 되뇌곤 한다. 삶이 꿈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고. 지금을 자각몽처럼 여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상황은 곧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달라질 테니까. 삶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내공은 자신의 밑바닥을 움켜쥐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거칠고 버거운 감정까지, 제일 못난 모습까지. 그것은 나를 흔드는 것들을 막아내는 애쓰는 힘보다는 흔들리되 뿌리까지는 흔들리지 않게 발 딛고 버티는 힘에 가까웠다. 내 안의 모든 것을 그저 바라보면 외부의 일을 받아들일 여력이 생겼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불가능한 시도와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자연이 보여주는 태도를 좋아한다. 아무 판단도 평가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자연은 스스로를 두고 옳다 그르다 따지는 일도 없다. 햇볕을 따라 길어지는 나뭇잎에서 발에 채는 대로 구르는 돌에서 바람 부는 대로 흐르는 물결에서 나는 내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배운다. 지난주에는 오랜만에 본가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금 사는 곳에서 본가까지는 기차가 다니지 않아 3시간 동안 시외 버스를 타야 한다. 멀미가 나기 쉬운 버스보다는 기차를 훨씬 좋아하지만 이 시간도 나름대로 찾을 뭐가 있다. 답답한 차 냄새와 소음, 불규칙한 흔들림이 다 보장될 만큼 좋은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차창 밖으로 산길이 겹치고 겹쳐 끝이 아스라한 풍경이 지나가기도 한다. 마치 한 폭의 한국화 같은 이 풍경을 사랑한다. 산들이 만들어내는 발임을 천천히 제대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삶의 본질은 발임과 닮았다. 서서히 짙어지고 서서히 옅어지는 일. 흐릿하고 애매모호한 것들의 연속.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조금씩 섞여 있는 상태. 나도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복잡한 여러 감정을 동시에 갖는 사람. 때때로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자주 뒤떨어져 보이며 어느 영역에서는 주류이자 다수이고 한편으론 비주류이자 소수자인 사람. 오늘 하루도 좋음과 나쁨이 뒤섞인다. 나아진 것도 있고 전처럼 실수한 것도 있다. 글이 잘 써질 수도 있고 쓰고 나서 다 지워버릴 수도 있다. 오늘 나는 부탁을 거절한 게 잘한 일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 판단하든 그게 정답은 아니다. 경험은 경험 자체로 의미 있을 뿐. 차창을 바라보듯 내게 다가오는 일들을 지켜보고 싶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아름다운 풍경과 그렇지 않은 풍경 모두 금세 스쳐가고 새로운 풍경이 다가온다. 불편한 점도 있지만 언제 또 선물 같은 풍경이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니 약간의 기대와 찾을 모를 찾아내는 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신날 것 같다. 어차피 도착할 때까지는 달려야 하니까. 건강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무엇보다 건강 회복하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삶 이루어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새해 인사를 보냈다. 내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게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마음 써주신 게 감사하면서도 선뜻 답장을 할 수 없었다.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도 그때는 어쩐지 상황에 맞지 않은 인사를 받은 기분이었다. 나에겐 딴치병과 불치병이 몇 개 있다. 이렇게 말하면 심각한 상황 같지만 사실 귀여운 축에 속하는 것들이다. ADHD와 청각 과민증이 그중 일부이다. 일상이 녹록지는 않지만 내 몸이 세상에 적응하는 방식이라 생각하며 지낸다. 22에 재발성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고 체질이라 평생 동안 완치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좀 놀랐다. 그런데 지금은 수술받은 뒤 2년 만에 자궁 내막증이 재발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러려니 하는 똥배짱이 생겼다. 처음에는 서둘러 생활 방식을 모두 바꾸고 깨끗이 나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수술 직후에는 병을 재발시킬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도 바라는 만큼 쉽게 좋아지지 않으니 의지가 꺾이고 낙담하기도 했다. 전에 다니던 일터의 점장님은 자주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완전히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들 하는데 원래 나이 들면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 만큼만 관리하면서 사는 거지. 점장님은 합병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자궁에도 커다란 혹이 있지만 그냥 지낸다고 하셨다. 조바심을 내다가 지치고 큰 변화를 만나 좌절하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 상태에 닿으신 게 아닐까. 다들 어딘가 아프고 심해지거나 괜찮아지며 살고 있다. 내 지인들은 거의 한 번씩 수술을 했고 미래를 계획하기 어려울 만큼 아픈 친구도 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생각하게 된다. 세상에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사가 갈릴 만큼 아픈 것을 건강하다고 하기야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떤 기준으로 건강과 불건강을 나누어야 할까? 궁금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 헌장이 정의하는 건강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신체뿐 아니라 정신과 사회적으로까지 게다가 완전히 안녕해야 한다니 좀 너무들 한다 싶다. 스스로 완벽히 건강하다고 믿던 때가 있었다. 허리가 아파 엉덩이를 두드리면서도 내 몸만한 짐을 메고 다녔다. 무릎이 욱신거려 걷기 힘들 때에도 한겨울 눈길에 반바지를 입고 걷는 패기가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꾸준히 무리를 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다 보니 어느새 일주일에 서너 곳의 병원을 돌고 있었다. 그제야 마음만 먹으면 북극횡단이건 우대양 일주건 다 할 것 같던 내가 사실은 탱쇠였음을 깨달았다. 텅 빈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우리말이 재미있긴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삶을 일컬어 텅 빈 삶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어 라고 습관처럼 말하는 건 그만큼 건강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건강해지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자격을 이미 잃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이렇게 건강을 최고로 여기는 분위기도 한몫하지 않았나 싶다. 괜히 분위기를 처지게 할 것 같고 병과 상관없는 부분들까지 병으로 평가받을 것 같은 걱정도 든다. 만일 아픈 사람의 일상을 우울하고 힘든 시간,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편견이다. 건강은 인생의 중요한 미천이지만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인생이 불완전하거나 불행한 건 아니다. 아픔에 대한 공감이 중요한 것만큼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누군가를 무심히 배제하거나 선의가 소외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병과 비장하게 싸워 이겨내는 생활도 있지만 완치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을 도닥이며 조금씩 나아가려는 태도도 있다. 낫지 못할 병과 평화롭게 반려하는 생활도 있다. 병력을 쓰면 A4 한 장을 앞뒤로 채우는 내가 글을 쓰고 편의점에서 일하며 보람차게 사는 것도 소박한 예시가 될 수 있을까? 살만한 병들을 가져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가 건강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 듯하니 나는 반대 방향으로 언어를 보태고 싶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다. 건강하지 않은 인생도 틀리지 않다. 점점 투병보다 치병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반려병이라는 말도 자주 보인다.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었다는 뜻일 거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내 것인 줄 알았던 것들을 하나씩 돌려주는 일인 것 같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삶 속에서 똑같이 닮아가고 모질라져 가는 중이다. 연필이 여기저기 흔적을 남기면서 짧아져 몽땅 연필이 되듯이 서로 타고난 길이가 다르고 모질라지는 속도도 다르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만들어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즐거웠으면 좋겠다. 행복이 실감나지 않는 순간. 작년 어느 날 미술관에서 설치 미술을 보는데 난데없이 눈이 뜨거워졌다. 어둑하고 텅 빈 방, 바닥에 165개의 전구가 펼쳐져 있었다. 전시일이 하루 지나면 한 개의 전구가 꺼진다고 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의 전구만 남고 다음은 완전한 어둠. 평생 죽음을 주제로 다뤄온 현대미술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의 황혼이라는 작품이었다. 얼마 남지 않은 전구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삶의 허망함을 눈으로 확인한 기분이었다. 건강검진 후 난소암 의심 소견을 들은 적이 있다. 태연한 척 하려 했지만 진료실에서 나오자 밑에서 쑥 밀어올리듯 눈물이 났다. 진짜 이렇게 끝일 수도 있겠네. 한 번은 전셋집 화장실 천장이 성면 재질인 걸 알게 된 일도 있었다. 천장에 여러 번 나사를 풀고 박았던 터라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뭐야? 혹시 내 수명이 10년으로 줄어든 거라면 화장실 등에 가는 거랑 남은 인생을 맞바꾼 건가 허무했다. 다행히 암은 아니어서 한 번의 수술로 걱정을 덜었고 비산된 성면도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삶에 몇 개의 전구가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떤 일이든 실제로 내게 일어날 확률이 반반이라고 할 때 내가 내일 죽을 확률도 50%다. 죽음이라는 결말은 처음부터 스포되어 있었는데에도 사람들은 모르는 듯 살아간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생각했다. 아이고, 진작 정신 차릴걸.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일 진짜 죽는다. 오늘이 진짜로 마지막 날이다. 아침을 맞는 일이 우울해도 내일부터는 일으키고 싶은 몸조차 없다. 홧김에 맞아본 눈 및 보톡스의 부작용 때문에 거울을 보며 괴로워할 수도 없고 사람들과 주고받은 상처를 돌아보며 속상해야 할 방법도 없다. 그제야 지금이 조금 살아난다. 나에게 행복은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있으면서 여기가 끝이어도 좋다고 여기는 상태이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바라는 미래를 동시에 상상할 때 행복이 선명해진다. 10년 후를 위해 조금씩 노력하는 기쁨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반대로 앞날 같은 건 없다고 상상하면서 오늘의 가치를 양껏 만지려 노력한다. 평소 삶은 고라는 말을 버릇처럼 떠올렸다. 그러면 힘든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져 차라리 편했다. 하지만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쪽으로 치우쳐갔다. 부정적인 것을 빼고 남은 것을 행복으로 여겼으니 내겐 모든 시간이 고였다. 행복을 과목으로 친다면 수학이 아닌 체육에 가깝다. 행복은 빼기도 더하기도 아닌 균형과 조절의 문제였으니 하루 속의 작은 다행을 알아보는 시력, 한 가지 일의 밝음과 어둠을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 공허와 좌절 속에서 가늘고 단단한 보람을 붙잡고 버티는 근력과 지구력, 불필요한 감정에 발을 빠뜨리지 않고 자신만의 자세를 유지하는 기술. 그러한 것들이 모여 행복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거듭 생각을 떨치고 숨을 고르며 넘겨야 하는 시간들이 있다. 손가락 하나로 벼랑을 붙들고 있는 날도 있다. 버텨야 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이어지다 보면 마침내 버티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찾아왔을 때 알게 된다. 조금 더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게 행복이라는 걸.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지금의 조금 더 고요한 하루가 오감한 것이라는 걸. 완전히 자유롭고 평화롭지는 않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버텨야 하는 하루 속에도 나를 버티게 해준 힘들이 숨어 있음을 똑바로 보게 된다. 미래의 환상과 현재의 불행 틈에 조각조각 끼어있는 행복을 알아보게 된다. 잠자리에 누우면 그날의 다행한 일을 찾아보곤 한다. 오늘은 운 좋게 자전거 수리점이 늦게까지 열어서 브레이크를 고칠 수 있었고, 긴 시간 볕에 내놓을 뻔했던 냉동 택배를 지인이 집에 들여다 놔주었고, 편의점 근무 후 정산이 딱 맞았고, 다친 곳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소식이 없었다. 헤아리다 보면 손가락 5개가 금방 접힌다. 손가락 안으로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행복을 실하게 쥐고 있는 것 같다. 오늘도 잘 살았네. 실감이 들면 잠드는 마음이 해낙낙하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덴마크에는 휘게라는 말이 있다. 아늑한 집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벽난로를 쬐며 보내는 시간, 즉 단순한 삶에서 얻는 행복을 말한다. 스웨덴어에는 각자의 삶에서 딱 알맞는 정도를 뜻하는 라곰이 있다. 주머니에 조약돌을 넣어 다니며 쥐어보듯 자기만의 낱말 하나를 품고 사는 건 어떨까? 그 말은 만족이나 감사, 평온을 직접 뜻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나를 행복하게 한 누군가의 한마디나 편안한 장소의 이름, 가장 자유로웠던 순간을 상징하는 낱말일 수도 있다. 여전히 내 더듬이는 행복보다 불행을 잘 감지한다. 하지만 신압으로 달라져 간다. 요즘에는 이런 말도 들었다. 바람씨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을 것 같은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사래를 치는데 그분이 덧붙였다. 보통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더라고. 아이고 속으셨네요 생각하면서도 정말 그런 사람에 가까워진 건가 싶어서 기뻤다. 나는 오늘도 해결되지 않은 깊은 고민들 속에 있다. 아마 언제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오늘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 사소한 행복이 마지막 전구의 불빛이라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싶은 순간, 진과 나는 둘 다 사람 만나는 일을 어려워하는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나는 사람 사이의 일을 깊이 고민하지만 지는 길게 생각하기보다 어떻게든 빨리 잊으려 노력한다는 것. 한 번은 사람들 틈에서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자 진이 답했다. 그런 캐릭터도 괜찮지 않나? 둔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면이 친근하고 유순한 매력이 되지 않겠냐는 뜻이었다. 그런 캐릭터도 괜찮지 않나? 마음에 착 붙는 문장이었다. 이거다. 내면의 소리를 반박해보기에 좋은 문장 형식.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문장을 변주해본다. 염세적인 내 모습이 부끄러울 때 이런 삐딱함도 매력있지 않나? 문제가 엎친 데 덮치면 파도가 높으면 서핑이 짜릿하지 않나. 지겨운 마음 습관이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이런 사람도 세상에 필요하지 않나.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은 오랫동안 나 자신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내 손짓 발짓까지 지켜보며 평가할 거라는 생각. 누구든 나를 깊이 알면 무시하게 되거나 좋아하기 어려울 거라는 옥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상대방의 작은 표정 변화, 자세 변화 하나하나에 마음이 움찔거렸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의 어떤 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부터 생각했다. 상대방이 가볍게 던진 말에도 뼈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하다 보니 농담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곤 했다. 그만큼 혼자서 상처받는 일도 많았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옥생각에 빠지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 속을 헤맸다.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말한 게 거슬렸나?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이러한 생각도 세상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다. 하지만 손발톱이 오가서 살을 파고들듯이 나를 보호하겠다고 만든 생각들이 도리어 나를 갉아먹으며 괴로움을 만들었다. 앉거나 설 때 발과 골반 각도를 조금씩 트는 습관 때문에 척추의 모양이 변한다고 한다. 이래서 2mm의 각도 차이가 쌓이고 쌓여 큰 차이가 되는 것이다. 틀어진 척추로는 오래 걸을 수 없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다. 마음의 중심도 생각 습관이 조금씩 쌓여 틀어진다. 자주 반복되는 내 옥생각들은 점차 사람과 만나는 일에 부담을 더해갔다. 도전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그만큼 줄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에서 나온 생각들이 그 인식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때 나는 그런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몇 년 동안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인지 오류도 바로잡았다. 힘든 생각이 나면 하나씩 살피면서 의심하고 반박한 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았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다. 억지로 생각을 바꾸는 건 마치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서 앞이라는 말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거북한 일이었다. 상담 횟수가 쌓이면서 내 마음의 모양이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려졌다. 내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감정은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었다. 감정은 늘 제멋대로 찾아왔다. 그러나 감정이 마음속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않게 막는 방법은 있었다. 마음의 문을 지나 들어온 순간 바로 얘가 누구지? 어디에서 왔지? 하고 살펴보는 것.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 없는 아이가 없었다. 내 경험이 빚은 생각들이었다. 오래전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도 아닌 변기 뚜껑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많았다. 정체를 알고 나면
차분히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여기서는 뛰어놀면 안 된다고 달리어 돌려보냈다.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오겠지만 그땐 문을 박차지 말고 점잖게 노크해 주렴. 한 사람의 생각은 제한된 정보로 지극히 주관적인 사고 과정을 거친다. 감정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그러니 어떠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거기에 완전히 젖기보다는 가능성을 두루 열어두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 이 생각도 곧 달라질 수 있어 라고. 세상이 모두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공격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나는 언제나 공격당하는 듯이 아팠고 방어 태세를 풀지 못해 지쳤다.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진 가여운 존재이며 내게 호의를 보내는 동료라고 여길 때, 내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가끔이나마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나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도 떳떳할 수 있었다. 그래서 든 버릇 난 버릇이라는 말은 들여다보면 무서운 말이다. 하지만 삶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진실도 이 말에 담겨 있다. 아무리 고치기 어려운 든 버릇이라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간단히 바뀌지는 않지만 아예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는 생각을 자신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마음을 덮쳐오는 생각과 감정은 바닷가에 바위를 덮는 파도와 같다. 계속해서 다른 물결이 다가와 새로운 파도가 치고 계속해서 물거품이 부서져 내리듯이 생각과 감정도 쉼없이 그 뒤에 생각과 감정에 밀려 부서져 나간다. 당장은 한 번의 파도가 마치 거대한 진리처럼 느껴질지라도 생각을 보는 틀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조바심 내지 않고 1도만 각도를 틀어보기. 1도의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큰 창으로 가득 드는 햇볕을 쬐할 만큼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느 날 앞인 줄도 모르고 바라보던 것이 뒤였음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는 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혀진 언어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여정 같았습니다. 저자는 개인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서 마주한 낯선 단어들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의 단조로움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계절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가을의 깊은 성찰을, 또 어떤 순간에는 봄의 희망과 여름의 에너지를 느끼게 했거든요.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마치 음악의 다이나믹스와도 같이 독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작가가 선별한 낯선 단어들은 마음속에 멈춤의 미학과 평온을 가져다 주었고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신선한 바람결처럼 새로운 호흡과 리듬도 느껴져 신선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고 또 단어의 소리만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던 것들조차 이게 내 나라 말이라서 그렇겠지요. 모르던 외국어를 대하던 마음과는 사뭇 다른 감정으로 쉽게 익혀졌습니다. 쉽게 익혀졌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 내일이면 또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작아지고 흐려지는 걸 느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있는 것만큼 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꾸 집어넣어 봐야겠죠.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또 다른 좋은 책 들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let the sun shine in today. I'm trying to make this darkness go away. I'll paint with colors and I'll sing until my lungs give out. I'm gonna let the sun shine in today. And I will leave my windows open so that I can hear the sound of people talking and the wind blowing in the trees. Oh, I will open up my eyes so I can see the light. Oh, and I'll try to spread my wings so I can fly. Oh, and the darkness starts to fade. Feels like things are gonna go my way. I'm gonna let the sun shine in the day. I'm gonna let the past be filled with smoke. And I will try to fix what has been broken. And take this weight off my shoulders, 'cause I know yesterday ain't coming back. I'm gonna let the past stay in the cold. I will listen to the ocean, let its unsaid words be spoken. And I'll let my mind be carried by the waves.